자, 전해드린 대로 이 최광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후폭풍, 이 민주당 내 분위기 아주 뒤숭숭합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의총에서요, 의원들을 향해서 좀 신중한 언행을 당부를 하면서 당내 이 설화 단속에 나선 모습이죠. 하지만 최광욱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대응, 여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향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언행을 조심해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최강욱 이름 석자 안 나왔잖아요. 일반론으로 예. 바꿔버린 건데 왜 저러냐. 최강욱 의원 이야기를 못 꺼내는 이재명 대표의 내심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름을 못 꺼내는. 왜 그러냐. 예. 최강욱 전 의원의말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극렬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강성 팬덤에 어떻게 보면 얹혀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강욱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뭐 그런 분들이 극렬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 할까 봐서 예. 실에 저렇게 최강욱 이름을 이야기 못하고 둘러서 이야기한 거다. 내심이 드러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최광욱 전 의원 징계를 놓고요. 강성 지지층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제 게시판에는요. 또 당원 게시판도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암컷이라고 하지 여성님이냐고 하냐 뭐 이런 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대해서 비명계에서는요, 이 대표가 강성 팬덤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 나오고 있죠. 문제 발언 이후에 지금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 발언 문제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하 폄하하면서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 폄하로 번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최 의원 발언은 자질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 자질의 문제.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더 큰 문제가 의원 단톡방에서의 변호, 비호, 두두, 너모 하면서 싸우던 논쟁. 거기에다가 지금 강성 당원들까지 논쟁에 가세를 한 이 두 번째 파고가 더 큰 의미를 갖게 지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과에 인색한 것이 지금 당의 체질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사과는 예. 본인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직접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건을 달지 않고 예. 필요하면 여러 번 하는 게 맞으니까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민주당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신속하게 조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광욱 의원 같은 게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뜻은 전혀 사과할 의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니면 본인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민주당이 6개월 당원권 정기 징계를 내렸지만 최광욱 전 의원 어차피 피선거권 박탈로 사실 총선 출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표는 좀 더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최강욱 전에 어찌됐건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암컷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정오와 혐오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하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면서 이렇게 정오의 단어를 쓰는 다른 거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최강욱 전 의원 왜 배지가 떨어졌죠? 작년 한 달 전에 9월 달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예. 뭐 때문이었죠? 조국 아들에게 자기 로펌에서 인턴 안 했는데 인턴 허위로 작성해 준 것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지금 당원권 정기 6개월이라는 게 하나만 한 징계잖아요. 네. 출마를 못하게 돼 있는 사람만. 따라서 정식으로 하려고 했으면 만약에 정말 징계하려면 출당, 당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게 맞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최광욱 의원은 의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또 민주당에서 또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는데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악화가 되면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속 징계를 해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때를 놓치지 않고 한 건 잘했는데요. 예. 지금 수위나 진리 사실 6개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징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일단은 좀 심상치가 않고요. 본인이 저렇게 함구하고 있는 것도 예.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동석한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구두 경고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당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예. 총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8월 달 전당대회에 이번에 이제 이 관련되는 분들이 예. 당원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만약에 전대에 뛰어들 경우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좀 더 멀리도 보면서 과연 이 동조하고 또 이 동석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우습고 표현을 좀 동조한 듯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응 이런 것까지도 함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요. 최강욱 전 의원의 이 논란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세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글쎄요, 여성 비하 발언을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수준 이하의 발언을 저렇게 옹호할 수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심리적 기저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정오심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박장대소했다는 거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다른 의원들 민형배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의 저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어떻게 보면 저런 강성 지지자들에게 저는 끌려다니고 있다. 심지어 말을 좀 바꾸면 이재명 대표가 한 청년의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예. 한 청년 세력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네네. 여의도 입성 또는 여의도 점령하는 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저런 데 모습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또 신성만 의원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성 전체를 비하한 게 아니라 또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정치 지지자로 알려진 이른바 이 개딸들도요. 최 전 의원 발언 문제 없다. 남영희 부원장 비슷한 입장 같은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글쎄 대통령 여사인 김건희 여사한테는 비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런 혐오 발언하는 건 괜찮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예. 가장 지금 적어도 입에 거론하면서 한쪽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게 지역하고 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성별, 계층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밉고 뭐 하여튼 뭔가 비판을 하고 싶고 비난을 하고 싶으면 그냥 찍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이걸 비유를 하고 집단을 확대해서 하면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가치 내지는 목표가 지금 남녀 평등, 남녀 동등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억지에 해당하고요. 예. 그냥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정당이고 예. 정당이 정치를 잘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되고요. 잘못한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데 그 두 개가 다 안 맞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그 설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예. 빨리 이걸 좀 끝내는 것이 예. 뭐 선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돌면서 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장관. 대구와 대전에 이어서 오늘 울산을 찾습니다. 한 장관이 현장에서 한 발언들도 지금 덩달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함께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자, 최근에 한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보다 전국구 정치인에 가깝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전국구죠. 그러니까 전국구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안 간 데가 어디지? 충청도 갔나? 강원도 안 갔나? 이런 거 따지게 되는 이런 게 되니까 뭐 전국구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뭐 야당의 공격에 미리 대비한 듯한 맞춤형 대응이 나올 정도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뭐 지난 7월 달에 제가 따져보니까 영암 갔다가 제주 갔다가 심지어는 지난 한 달 전에는 제 고향 거창에도 왔었어요.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 그 정도니까 뭐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야권에서요, 견제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아마 아실 겁니다. 86 운동권의 대표격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요, 한 장관 향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욕망이 봉인됐다, 해체된 것 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최근 86 운동권 인사들 비판에 한 장관이 맞대응하는 모양새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모습이 글쎄 민주당 내 세대 교체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 한 장관이 전국을 유람하면서 전국 유세를 하고 있는데 타겟이 명백해요. 뭐 본인 내 그 뭐 프로모션이랄까 홍보랄까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방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포인트는 야당 그리고 이재명 야당 대표 그리고 386 운동권들을 해요. 그러면서 말로만 옳은 소리하고 뒤로는 이상한 짓 하는 운동권이 딱 타겟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깔끔한 멘트하고 논리로 지금 여러 군데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고 딱 그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아요. 뭐 그건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팩트에 기반해서 하는 점에서는 일단 법률가로서 훈련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러면 본인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면 본인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식의 이렇게 공직과 공금을 이용해서 전국 유세를 하는 거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나와서 정말로 깔끔하게 멘트를 날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 정부들 많잖아요. 586이 좀 물러나야 된다. 또 공천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부적인 세대 교체 바람도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이제는 뭐 그만 좀 해달라 하는 목소리를 공사 간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자신을 비판하는 서영교 최고위원을 향해서 과거 논란이 된 이 지인 형사 사건 압력 등 소환하면서 역공을 펼쳤죠.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이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우상호 의원을 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면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맞춤형 공격 같아 보여요.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성과는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 있죠. 따박따박 맞대꾸를 하는데 내용은 맞다. 예를 들어 서영교 최고위원도 현역 법사위원 시절에 국회에 파견된 판사한테 뭐 사건을 부탁했었다고요. 지인의 사건 그런 거.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대표적으로 말이 맞잖아요. 한 장관 말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뭐 광주에서도 NHK 사건 얘기하는 거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이런 거 보면 이제 운동권 출신들의 특히 586들의 내로남불이랄까 위선 같은 것을 딱 지적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 별도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전대협 세대를 한총련 세대가 밀어내는 거예요. 이 대목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홍천 의원 한 장관이 중도층 보기에는 이 법기술자 이런 평가 내놓았습니다. 한 장관이 중도층에는 소구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지 우리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중도층에 생각하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전국을 돌면서 보이는 그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거리에서의 반응이나 행사장에서의 반응은 보면 거의 이제 아이돌 셀럽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옷 벗고 정치판에 딱 뛰어들면은요 반이 적대 세력이고
이제 같은 편에 반도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에서 나 지금부터 정치하겠소라고 잠바 입고 나타났을 때는 4분의 1 정도로 지지 세력이나 환호하는 세력이 뚝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4분의 3이 굉장히 적대적인 멘트, 아마 반 가까이는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적대적인 말을 할 거예요. 야. 이때도 과연 이렇게 깔끔하고 침착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검승부, 진정한 승부는 옷을 벗고 이제 정치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뇨한 혁신위원장 움직임도 좀 살펴보죠. 혁신위의 이 험지 출마 권고에도 당내 호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 위원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다시 한번 희생을 강조했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네. 제대로 혁신위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 꾹 끌다면은 우리 저 혁신위원장님이 네.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버리세요. 그냥 다 네. 끌어안고. 명심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게 아마 다시 또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농개처럼 끌어안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친윤 중진들의 희생은 요청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직 계속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 다음 주에는 뭔가 큰 걸 던지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아예 혁신위의 결의를 지금까지 권고사항인데 결의를 해서 최고위에 던지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런데 지금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김기현 대표의 태도인데 김기현 대표의 태도가 지금 자꾸 지금 혁신위의 방안과 아주 어긋나기를 굉장히 방향을 아주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처음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김기현 대표는 나름 계획이 있을 거다.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를 달라. 우리 중진들 압박하지 말고 예. 이런 걸로 해석을 해왔는데 예. 지금 하는 것 보면은 뭐 울산에서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당 대표가 대통령실 또는 혁신위와 의원들 사이에 중간에 서는 게 아니라 예. 반혁신의 선두랄까 당내 훈구 세력의 대표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대목은 굉장히 당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예. 김기현 대표가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의정 보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 출마 의사도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의총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고 김기현 체제, 2기 김기현 체제 어떻게 방향이 갈 것 같아 보이십니까? 2기 김기현 체제는 인요한 혁신위하고 사실은 뭐 일심동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불출마 권고안이 나왔을 때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기현 대표는 시간을 끌다가 응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몸짓이 예. 이 4,000명 등산대회 갔던 장제원 의원의 조금 점잖은 버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뭐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한달지 네. 의정보고회를 한달지 하는 것은 출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아무도 없네, 진짜로 메아리가 없네. 그러면은 2호 혁신안은 물거품이 되고요. 뭐 아무리 많은 혁신안이 나와도 2호 혁신안 지금 권고안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2호 혁신안이 안 되면은 인혁신위는 이건 도로아미 타불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김기현 체제도 저는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다음 주 지금 목요일을 아마 혁신위 회의로 잡고 있는데 예. 다음 주 목요일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마지막 제가 예. 이렇게 되면 질문은 결국은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렇게 가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갖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본질적 질문이 계속 나오게 돼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